식의 성과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조선일보 박상기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조선일보 박상기입니다. 저 이번 순방과 관련된 당청 관계에 대해서 여쭈려고 하는데요. 이번 순방 출국 행사장에 정청래 당대표께서 안 나오셔가지고 많은 해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순방 중에 X에 올리신 글에 대해서도 당 지도부를 향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고요. 앞으로 있을 당 전당대회 관련해서 당청 갈등 내지는 명청 갈등 얘기가 나오는데 이에 대한 대통령님 말씀 여쭙니다. 이거 다음 주제로 원래 하기로 했던 거죠? 안 넘어갈까요? 사실 저는 제가 해외 출국하거나 귀국할 때 막 많은 사람들이 줄 서서 하는 게 그렇게 흔쾌히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냥 통상적인 업무 중에 일부인데 그렇게 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고, 이번에 나갈 때는 그렇게 꼭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하여튼 일부가 참석을 못하는 또는 안 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당청 관계에 대해서 당도 정부에 대해서 필요한 쓴소리 할 수 있죠. 저는 좋은 소리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정부는 당이 만든 것이죠. 그리고 정당의 본래 목적, 존재 목적은 헌법에도 써져 있지만 권력 정치죠. 선거를 통한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경쟁을 해야 되고, 경쟁의 핵심은 국민의 지지죠. 지지가 많은 쪽이 권력을 위임받는 거죠. 정당의 본래 목적인 권력을 쟁취하는 겁니다. 이게 한 번에 끝나지는 않죠. 우리 민주사회에서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주기적으로 그런 선택을 국민들이 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죠. 국민들 사이에는 의견이 당연히 갈리죠. 또 생각도 다르죠. 이해관계도 다르죠. 생긴 것도 또 다를 수 있어요. 다르죠. 다. 온갖 다름이 있습니다. 아마 무지개보다 더 많이 다르겠죠. 그런데 정치는 자신들의 본질적 지향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러나 그 본질적 지향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공감하는 사람만 모아서는 전체를 대표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자주 듣는데, 이론가, 운동가와 실천가, 정치인은 다르다. 정치는 현실이죠. 그리고 실천이 중요해요. 이론가, 이상가, 사상가, 운동가는 주장만 잘하면 돼요. 동의 안 해도 상관없어요. 주장하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죠. 물론 동조자가 많으면 더 좋죠. 그러나 본질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치는 동조자, 공감하는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게 마지막 결론이죠. 그래서 정치는 언제나 포용적이어야 합니다. 제가 빈말로 하는 게 아니고요. 듣기 좋자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게 현실이에요. 우리의 원래 가진 이상과 가치를 잃지 않아야죠. 그렇다고 그걸 땀내는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걸 잃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이끌어내고, 약간 달라도 다른 점보다는 같은 점들을 찾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죠. 사실 친구 간도 마찬가지예요. 쟤는 왜 저런 게 마음에 안 들어? 이거는 왜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 다 남대요, 원수대요. 쟤는 왜 이런 게 좋아? 웃는 게 너무 좋아. 쟤는 뭘 하는 게 좋아? 쟤는 이렇게 배려해 주는 게 좋아. 이 좋은 점들을 찾으면 친구가 많아지죠. 정치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청 관계는 그래서 사실은 동일체이기도 하고 다른 존재이기도 하죠. 정부는 당이 만든 거잖아요. 정당 국가에서. 당연히 서로 협조하고
또 정부는 정당이 지원 지지하기를 기대하죠. 정부의 국정 성과는 결국 당에 귀속되죠. 그걸 통해서 결국은 또 국민들의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당청 관계는 하나이면서도 또 남이기도 하고 남이면서 또 하나이기도 하고 그런 관계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서로에게 잘 되자고 격려할 수도 있고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할 수도 있는 거죠. 민주당과 지금 현재 정부는 저는 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엄청난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더 잘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잘 돼야 되겠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일종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실적을 내야 되겠죠. 실천과 행동을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 결과가 국민들에게 유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실용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이뤄내야 되겠죠. 그래서 가능한 범위에서도 양보도 하고 일부에서는 뭐 왜 우리 편 안 쓰고 왜 자꾸 남의 편 쓰냐 뭐 같이 싸워온 우리 편은 너무 섭섭하다 뭐 그런 얘기도 있다고 해요. 그렇다고 뭐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 편 안 쓴 거 아닙니다. 그러나 또 다른 쪽도 써야죠. 또 잘하고 있잖아요. 사람을 쓰는 데서는 이것도 국민들이 다 지켜보는 거죠. 심판을 하고 있잖아요. 다 쳐다보고 결과를 얼마나 잘 만들까? 결과를 만드는 것은 결국 사람인데 유능한 인재를 쓰나 지편 챙기나 이거 보고 있겠죠. 별로 하는 일 없이 뭐 그냥 직함만 있는 거다. 그러면 뭐 가까운 사람 능력 관계없이 써도 되겠죠. 그러나 일을 해야 되는 자리면 가깝다고 쓰는 게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을 써야 될 겁니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사람이고 그 일을 해야 되니까 저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름은 그렇게 다 맞추고 있는데 사람들의 판단은 또 다 다를 수 있죠. 저의 판단이 100%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의견이 그렇다고 100% 옳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다 옳을 수도 있고 다 틀릴 수도 있죠. 다른 거죠 그냥. 그 의견도 많이 들어보려고 합니다. 뭐 매우 복잡한 얘기를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물어봐가지고 말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어쨌든 저는 정당이란 좀 더 포용적이고 개방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있고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예를 들면 소수 야당이다. 뭐 포용 뭐 그거 할 힘이 어디 있어요. 소수 야당일 때는 자기 주장 최대한 세게 하고 자기 지지자 최대한 결집해야죠. 그래야 살아남죠. 그래야 확산을 하기 위한 힘이 생기죠. 그러나 최다수 집권 여당이 되었다. 입장이 다르잖아요. 기초적인 힘은 가지고 있죠 이미. 그럼 최대한 포용하고 개방적일 필요가 있겠다. 그렇다고 우리의 기본적인 가치를 버리자는 건 아니에요. 그게 진짜 실력 아닐까요? 양자택일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또는 양자택일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슬픈 거죠. 둘 다 선택할 수 있도록 힘을 길러야죠. 힘이 강하면 둘 다 선택할 여지가 점점 더 생겨요. 그럴수록 용인하고 개방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정부의 역할은 그런 겁니다. 정부는 이 국가 권력, 나라의 운명과 국민의 삶을 통째로 다 책임을 맡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를 위한 국가의 모든 대부분의 권력을 위임받았어요. 힘이 있죠. 이럴 때는 주장이 아니라 행동과 실천으로 결과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이 더 크죠. 주장하기보다는. 그래서 우리는 국민들의 더 나은 삶, 국가의 더 나은 미래라고 하는 소위 지금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민생과 경제에 집중해야 됩니다. 물론 뭐 안보, 질서 이런 건 기본이죠. 국가의 기본적 질서를 유지하지 못한다. 예를 범죄가 막 횡행하게 한다든지 뭐 어디서 외국에서 걸려온 전화에 막 돈 뺏기고 이런 데도 뭐 가만 놔둔다든지 뭐 이러면 안 되죠. 범죄로부터 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뭐 질서에 관한 책임 당연히 져야죠. 기본이니까.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거. 그건 너무 당연하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그걸 못하면 부적격이죠.
그런 건 능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기본이죠. 그러나 진짜 능력이 발휘되는 영역은 민생과 경제라고 생각됩니다. 민생과 경제에서 성과를 내고 국민들이 전보다 살기가 낫네, 앞으로는 더 살기가 나아지겠네라고 하는 기대가 가능한 희망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 그게 성과겠죠. 그래서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개선하는 데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 당도 그게 정부의 본질이니까 정권의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일, 그리고 이를 위한 포용과 개방, 이런 데 좀 많은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겠죠. 네,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좀 추려볼